진정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과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고 마는 무한한 굴레에 갇힌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규율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올해는 정말 변할 거야. 그러고는 1월에 헬스장에 등록하고 자기 개발서를 잔뜩 사고 생산성 앱을 다운로드하고 엄격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늘 그랬던 그 자리 혹은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지붕부터 집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놀란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란은 19살이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파티를 하고 술, 담배, 무의미한 만남, 늦잠을 자며 아무런 전망도 계획도 없이 살았습니다. 책임질 일이 없는 한 그의 인생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잔인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이 논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것은 부드러운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현실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놀란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쳤지만 끔찍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운동에 소질이 없었기에 체육 장학생도 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막 늦둥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던 소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젠장,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해. 그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맹세코 노력했습니다. 그는 야심찬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갔는지 아십니까? 딱 3일입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10분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는 값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술과 담배에 절어 있었고 정신은 규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내면의 구조도 시스템도 기초도 없다는 사실을 최악의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요즘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인생을 바꾼 것은 30일 완성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0일 챌린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동기부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일본의 철학적 개념과 현대의 습관 형성 과학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설명한 시스템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철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논란의 인생을 구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만들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매일 공부하기, 미루지 않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등 무엇이든 아래에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막연한 소망은 진정한 약속으로 바뀝니다. 저는 댓글 대부분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적용해 실제 결과를 얻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30분이 넘는 긴 영상입니다. 겉핥기식 정보만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세요. 시작합니다. 제1장 미래가 없는 소년. 놀란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거나 목적 없이 운전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싸움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대마초를 피우는 것 외에는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열정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성적, 평범한 친구들, 평범한 인생. 청구서를 낼 필요가 없었기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세,
식비,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들을 만나고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주말에는 파티, 월요일에는 숙취, 화요일에는 정상으로 회복, 수요일에는 이미 다음 파티를 계획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현재를 즐기는 것,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미래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끝나갈 무렵 진로 상담사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논란, 졸업 후에 뭐 할지 생각해봤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취직하겠죠. 대학은? 대학 갈 돈이 없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 입학 시험은 봤니? 그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은 끔찍했습니다. 학업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저 기준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체육 장학금은 어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논란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몸매는 엉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숨을 헐떡이지 않고는 500m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이봐, 논란. 상담사는 그와 같은 소년들을 수천 명은 본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넌 평생 이 마을에 갇혀서 최저 임금만 받으며 살게 될 거야. 그걸 원하니? 원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2주 후 논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고된 노동이었고 월급은 가족을 간신히 부양할 정도였습니다. 심장마비 이후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논란의 아버지는 2주 후에 직장에 복귀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고당했고 갑자기 논란의 집에는 고정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막 아기를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작고 미숙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달간은요. 논란의 남동생은 12살이었고 여전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바로 논란입니다. 30분도 진득하게 공부할 규율이 없었던 19살 소년, 정오전에 일어날 의지력도 없었고 계획도, 기술도, 기반도 없었던 소년. 이 소년이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논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포에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을 거야. 다시 일하실 거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해야 해. 그는 공책을 집어들고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누구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야심차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논란의 변화 계획, 매일 새벽 5시, 기상, 아침 식사 전 5km 달리기, 재수 준비를 위해 하루 6시간 공부, 오후에 운동하기, 일자리 구하기, 금연, 금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마약 끊기, 밤 10시 취침. 그는 계획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이 왔습니다. 그는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알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전 1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지 뭐.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간신히 6시에 일어났습니다. 러닝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거리를 내다보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첫 주에 그는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부하려고 앉아서 책을 펴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뇌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3시간 후에도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5분간의 집중. 그러자 뇌가 도파민을 갈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빠른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었습니다. 달리기도 시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500m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몸은 엉망이었고 폐는 담배로 인해 손상되어 있어서
무릎을 짚고 죽을 것처럼 기침을 하며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규율이라곤 조금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실패자야. 제2장. 모든 것을 바꾼 영상. 화요일 오후. 놀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튜브에서 무작위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때로 기묘합니다. 코미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철학에 관한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 제목은 카이젠, 일본인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습관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논란은 그냥 넘기려 했지만 제목의 무언가가 그를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1%씩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카이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50kg을 감량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논란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규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비트를 운전할 면허도 없으면서 페라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고 있고 뇌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바꾼다면 어떨까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면요? 놀라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게 문제였나?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해서 실패한 건가? 그는 영상을 되감아 보고 또 보고 다시 봤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카이젠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1%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일 1%씩 나아진다면 365%가 아니라 복리 효과로 인해 3778%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인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30일 계획은 잊으세요. 90일 변신 챌린지도 잊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논란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이젠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하비츠를 발견했습니다. 논란은 책을 살 돈이 없어서 PDF 버전을 다운로드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전제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논란에게는 목표가 많았지만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책은 설명했습니다. 습관은 의지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환경 설계, 신호,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준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습관입니다. 이것은 실행에 옮기면 다른 습관들을 자동적으로 촉진하는 습관입니다. 마치 다른 도미노를 모두 쓰러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운동한 게 아까워서 더 잘 먹게 되고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되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10가지 습관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논란은 PDF를 닫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습관은 뭐지? 새벽 5시 기상? 아니, 아직 너무 어려워. 5km 달리기? 아니, 내 몸 상태로는 불가능해. 6시간 공부? 말도 안 돼. 내 뇌는 못 버텨. 그럼 어떤 걸로 하지? 그는 영상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을요. 그때 논란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이 책을 5페이지만 읽자. 딱 5페이지. 5페이지. 어떤 바보라도 5페이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지도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지만 가능했습니다. 논란은 그날 모든 것을 바꾼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능한 것이 완벽한 것보다 강력하다. 제3장 첫 14일. 논란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획이라기엔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그저 자기 전 5페이지 읽기였을 뿐입니다. 첫째 날 밤, 그는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야? 내 인생은 하나도 안 변했잖아. 둘째 날 밤, 다시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셋째 날 밤, 거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7째 날 밤 5페이지를 읽고 나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를 더 읽었지만 멈췄습니다. 규칙은 5페이지였으니까요. 첫 성공에 취해 규칙을 어기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령은 더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놀라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독서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흥미진진해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14일째 되던 날, 그는 70페이지를 읽었고 이해되기 시작한 여러 개념을 배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습관은 당신이 누구인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모든 습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절대 이틀 연속으로 거르지 마라. 하루를 실패했다면 다음 날 바로 돌아와라.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뒤흔든 개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작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놀라는 19년 동안 자신이 규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말이죠. 그때 그는 2번째 습관을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핵심 습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략적이어야 했습니다. 실행했을 때 다른 습관들을 더 쉽게 만들어줄 습관은 무엇일까? 바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깨어날 것입니다. 뇌가 깨어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가족의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것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500m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이젠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능한 움직임은 무엇일까? 걷기였습니다. 5km를 걷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동안 걷는 것도 아닙니다. 현관문에서 우편함까지만 걸어갔다 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왕복 200m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200m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루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상, 우편함까지 걷고 돌아오기, 밤에는 자기 전 5페이지 읽기, 2가지 습관, 작고 가능하고 일관된 것. 그러자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창고 취업, 20일째 되던 날, 놀란이 우편함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웃인 패터슨 씨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침 7시 전에 깨어있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놀란은 웃었습니다. 변해보려고요, 패터슨 아저씨. 변해? 어떻게? 아침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소한 거예요. 패터슨 씨는 그를 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좋네 꼬마야. 꾸준함이 인격을 만드는 법이지. 놀란이 자리를 뜨려는데 패터슨 씨가 불렀습니다. 참, 너 일자리 구한다고 했니? 네. 내가 건축 자재 창고에서 일하는데 오후 조직원이 필요해. 급여는 많지 않지만 시작하기엔 괜찮아. 사장님한테 말해줄까? 놀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와, 대박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들러. 내 친구라고 말해. 다음 날, 놀란은 창고에 갔습니다.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최저임금, 상자를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첫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무가 끝날 무렵에는 등, 팔, 다리,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 10시 반에 집에 도착해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젠장, 5페이지. 아침에 읽었나? 아니요. 오후에? 아니요.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그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어. 하루 종일 일했잖아. 쉴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때 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이틀 연속으로 놓치지 마라. 하루를 놓치는 것은 사고지만 이틀을 놓치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어나서 우편함까지 걸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걸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규율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규율은 특히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다. 제5장. 운동에 적용한 카이젠. 창고에서 일하며 아침 걷기와 밤에 5페이지 읽기라는 2가지 습관을 유지한 지 한 달 후 놀라는 책을 150페이지나 읽었습니다. 책에서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습관 쌓기였습니다. 습관 쌓기는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편함까지 걷고 난 후 팔굽혀펴기를 5번 하겠다는 식입니다. 놀라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팔굽혀펴기 첫째 날. 그는 5개를 시도했습니다. 2개 반을 성공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이젠을 상기했습니다. 1%의 개선. 정석대로 팔굽혀펴기를 5개 할 수 없다면 무릎을 대고 5개를 하겠다. 둘째 날, 무릎 대고 5개. 열흘째, 무릎 대고 5개. 그리고 정석 자세로 1개. 20일째, 정석 자세로 5개. 30일째, 정석 자세로 5개. 우편함까지 걷고 나서 말이죠.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우편함까지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이젠을 적용했습니다. 우편함까지만 가는 대신 모퉁이까지 200m를 더 걷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음 모퉁이까지 300m를 더. 2달 후 그는 매일 아침 2km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더 원했습니다. 뇌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2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 버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독서를 더 하고 싶은가요? 한 페이지를 읽으세요. 명상을 시작하고 싶은가요? 1분만 명상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가요? 팔굽혀펴기 1개만 하세요. 마법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면 뇌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전부입니다. 제6장. 멘토링. 창고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놀라는 $600를 모았습니다. 여전히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잃고 있었고 매일 아침 걷고 있었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재수 준비를 위해 하루 30분 공부하기. 원래 계획했던 6시간이 아닙니다. 30분. 30분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30분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60일 동안 매일 30분씩 공부하자 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없었던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30분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오래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튜브를 보다가 카이젠 영상을 올렸던 남자가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500. 놀라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600가 있었습니다. $500를 쓰면 $100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산다면 난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남을 거야.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해. 그는 멘토링을 결제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상과 과제,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멘토는 논란의 인생을 바꾼 영상 속의 남자, 마커스였습니다. 멘토링 첫 영상은 소개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방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멘토링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을 겁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동기부여는 3일밖에 안 갑니다. 제가 드릴 것은 시스템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존재해온 일본 철학을 현대 습관 형성 과학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카이젠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카이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다른 철학들이 있습니다. 논란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첫 번째 철학은 초심, 쇼신입니다. 초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처럼 겸손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성장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습관을 만들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경직된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고 6시에 일어난 날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죠. 하지만 초심을 가지면 당신은 항상 배우는 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한 날이나 불완전한 날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의지로 정의됩니다. 논란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쁜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다이어트를 한 번 어겼다고 이미 망쳤으니 그냥 다 먹어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는 완벽 아니면 실패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패해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여전히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계속했습니다. 다음 철학은 가만입니다. 품위 있는 인내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쉽게 만드는 법, 환경 설계 등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에는 환경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가만입니다. 가만은 불편함을 품위 있게 견디는 능력입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클리어가 외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만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논란은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마커스가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수파리 슈하리입니다. 숙달의 3단계죠. 수, 규칙을 지킨다. 파포, 규칙을 깬다. 리, 규칙을 초월한다. 처음에는 시스템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의문을 갖지 마세요. 변형하지 마세요. 그저 따르세요. 기본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기본을 마스터하면 그때 변형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지능적으로 규칙을 깹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초월합니다. 시스템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게 됩니다. 논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매일 걷고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철학은 일기일회, 이치고 이치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죠. 일기일회는 각 순간을 유일하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산책, 똑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운동,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읽으려는 페이지, 유일무이합니다. 일기일회를 내면화하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존이야말로 반복을 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논란은 내면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19년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았습니다. 결코 현재에 있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한 번에 한순간씩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철학은 와비사비입니다.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습관이 끊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와비사비는 상기시켜줍니다. 불완전함도 여정의 일부라고요.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틀 연속 놓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와비사비는 하루를 놓쳤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논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5가지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젠은 방법을, 초심은 겸손을, 가만은 힘을, 수파리는 지도를, 일기일회는 현존을, 와비사비는 연민을 줍니다. 이 5가지 철학을 제임스 클리어의 환경 설계, 신호,
정체성 이론과 결합하면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노트북을 덮고 10분 동안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제7장, 첫 번째 큰 추락. 여정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놀라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다 읽었고 다른 책 3권도 더 읽었습니다. 하루 1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30분으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도 대폭 줄였습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건강하고 강해졌습니다. 정신도 달라졌습니다.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었고 방해 요소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치료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생이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란의 남동생 제이크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는 $8,000, 가족에게는 적절한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이었습니다. 놀란이 지난 6개월간 모은 돈은 $2,000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놀란은 창고에서 추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요. 너무 지쳤습니다. 공부를 멈췄습니다. 독서를 멈췄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멈췄습니다.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패스트푸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6개월간의 진전을 이뤘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 지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4시, 3시간 뒤에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멘토링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커스의 답변은 다음 날 달렸습니다. 놀란, 이 특정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와비사비와 가만에 관한 영상입니다. 놀란은 영상을 열었습니다. 마커스는 일본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넘어졌겠죠. 조금 넘어진 게 아니라 크게 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있겠죠. 모든 진전을 잃었다고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죠. 당신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전은 직선이 아니니까요. 진전은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뒤로 가지만 다른 레벨에서 뒤로 가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몇 달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죠. 스스로에게 증명했으니까요. 나쁜 한 달을 보냈다고 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깨진 습관 중 가장 작은 것, 다시 시작하기 가장 쉬운 것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건 다 잊으세요. 딱 하나, 가장 작은 습관. 당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놀라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가장 쉬운 습관은 뭐지? 자기 전 5페이지 읽기. 아무리 피곤해도 13시간을 일했어도 5페이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밤 다시 읽었습니다. 3일째 그는 10분 일찍 일어나 우편함까지 걸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3km가 아니라 200m만. 4일째 팔굽혀펴기 5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불씨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하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무한히 낫습니다. 제8장, 이키가이의 발견. 추락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는 대부분의 습관을 회복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강도는 아니었지만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하고 있지? 처음에는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인생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이키가이 모듈이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눌렀습니다. 마커스가 시작했습니다. 이키가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본 철학일지 모릅니다. 이키가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키가이는 살아가는 보람, 즉 존재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키가이는 단순히 꿈을 획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서구적인 의미의 이키가이는 4가지 질문의 교집합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4가지에 답하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서구적 이키가이를 찾은 셈입니다. 마커스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의미의 이키가이는 훨씬 더 깊습니다. 당신의 이키가이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놀라는 영상을 멈추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4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난 가족을 사랑해.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걸 사랑해. 내가 잘하는 것? 난 꾸준함에 능숙해지고 있어. 매일 나타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해.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직 모르겠지만 기술을 익히고 있어. 공부하고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답변을 보던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키가이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키가이는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삶이 힘들어질 때 분명 힘들어지겠지만 그때 강하고 듬직하게 곁을 지키는 존재.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면화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살을 빼거나 건강해지기 위해 아침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직한 남자는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자신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3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남자는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는 변하지만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논란은 이해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습관을 만들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제9장 시험. 여정을 시작한 지 1년 후 논란은 다시 대학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루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3일밖에 못한 주도 있었지만 10개월 동안 250시간 넘게 공부했습니다. 250시간은 진정으로 집중한다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는 시험을 쳤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3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부분 장학금을 받을 만큼 충분히 높은 점수였습니다. 등록금의 50% 감면. 나머지 절반은 내야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한히 나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 놀라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빠, 18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셨잖아요. 어떻게 항상 아셨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알던 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다른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놀라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10장 대학과 새로운 시스템. 놀라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 전공. 가장 화려한 학과는 아니었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할 기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모든 것을 적용했습니다. 수업 첫 주, 그는 완벽한 학생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씩 공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젠을 적용했습니다. 과목당 하루 30분 공부하기. 꾸준히. 다른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미친 듯이 공부할 때 놀라는 매일 30분씩 공부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자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일도 계속했지만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제 13시간 대신 하루 6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걷기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5km. 독서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20페이지. 5페이지로 시작해 2년 후 자연스럽게 2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오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정체성이 되면 규율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남자였습니다.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아니라 공부하는 남자였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일 때는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당신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11장 대학 친구들. 대학에서 놀라는 몇몇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중 타일러라는 친구는 2년 전의 논란과 똑같았습니다. 파티, 술, 미루기. 어느 날 타일러는 수업 전에 걷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논란을 보았습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난 10시 수업도 못 일어나겠던데. 논란은 웃었습니다. 타일러, 나도 2년 전엔 못했어.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완벽해지려는 걸 멈췄어. 꾸준해지려고 노력했지. 이렇게. 논란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2분 만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알고 싶어. 논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픈 아버지, 동생의 사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일, 한꺼번에 바꾸려다 처참하게 실패했던 일, 카이젠, 5페이지, 우편함까지 걷기, 제임스 클리어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환경 설계, 신호, 정체성, 그리고 일본 철학들, 초심, 가만, 수파리, 일기 1회, 와비사비, 이키가이까지. 타일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난 어떻게 시작해야 돼? 한 가지를 골라. 가능한 가장 작은 거. 2주 동안 매일 그것만 해. 그게 다야. 예를 들면? 몰라. 일찍 일어나고 싶어? 그럼 내일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딱 30분. 6시에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그게 다야. 그 다음은 그걸 14일 동안 해. 그리고 15일째에 하나를 더 추가해.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타일러는 시도했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자기 전 10분 독서를 추가했습니다. 2달 후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논란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할 수 있는 허락을 주게 된다는 것을요. 제12장 3년 후 논란은 이제 22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도 백만장자도 아니지만 가족을 편안하게 부양할 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직했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일은 아닙니다. 사무직을 얻었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동생은 사고에서 회복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동생은 형이 하는 걸 보고 아침마다 걷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3살 된 여동생과 놀라는 매주 주말을 함께 보냅니다. 같이 놀고 책을 읽어줍니다. 그는 존재합니다. 습관은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여전히 걷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습니다. 여전히 공부합니다. 지금은 투자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게 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어떻게 그렇게 규율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대답합니다. 규율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한 번에 하나씩 아주 작은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신경 가소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100일 연속으로 일찍 일어나면 뇌는 당신의 정체성을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 재코딩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시스템 대신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이 얻고 싶은 결과에 관한 것이고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목표를 잊으세요. 시스템에 집중하세요. 런던 대학교의 습관 형성 연구에 따르면 행동이 자동화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지만 편차는 엄청납니다. 간단한 행동은 18일, 복잡한 행동은 254일까지 걸립니다.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습관의 난이도가 아니라 실행의 일관성입니다. 스탠퍼드 행동설계 연구소 설립자 BJ 포그 박사는 행동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동기, 능력, 자극.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중 적어도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동기부여로 해결하려 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행동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무 습관도 지키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달도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항상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만은 힘든 날을 견디라고 가르쳤습니다. 초심은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일기일회는 현재에 존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카이젠은 1%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키가이는 왜 이 모든 것을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를 알면 어떻게는 쉬워집니다. 시작한 지 3년 후 논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쁜 날이 있습니다. 가끔 정크 푸드를 먹습니다. 운동을 빼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음날 돌아올 뿐입니다. 언제나 이 돌아오는 능력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과 시작과 포기에 영원한 굴레에 갇힌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이젠. 매일 1%의 지속적인 개선. 한 번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1%만 나아지면 됩니다. 1년이면 복리 효과로 3,778% 성장합니다. 둘째, 제임스 클리어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습관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환경 설계, 신호, 정체성입니다. 좋은 습관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쉽고 만족스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절대 이틀 연속 거르지 마세요. 셋째, 초심. 항상 배우는 사람의 겸손과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성장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넷째, 가만. 품위 있는 인내. 클리어가 외부 시스템을 만든다면 가만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은 날 계속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다섯째, 수파리. 숙달의 3단계. 규칙을 따르고 깨고 초월하세요. 하지만 적응하기 전에 먼저 따라야 합니다. 여섯째, 일기일회. 평생 단 한 번뿐인 이 순간. 각 순간은 유일합니다. 반복은 유일합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 반복은 의식이 됩니다. 일곱째, 와비사비.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저 돌아오세요.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덟째, 이키가이. 당신의 존재 이유,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키가이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현재에 존재하는 것,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8가지 철학을 결합하면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해도 회복할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커스가 놀란에게 그리고 놀란이 타일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습관 하나를 고르세요. 가장 작은 것으로요. 너무 작아서 하는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세요? 2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딱 20분요. 독서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딱 한 페이지요. 운동하고 싶으세요? 팔굽혀펴기 10개만 하세요. 명상하고 싶으세요?
1분만 하세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25분만 하세요. 터무니없어 보이나요? 좋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면 안 할 핑계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14일 동안 하세요. 딱 14일. 다른 걸 추가하려 하지 마세요. 속도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이 미세한 한 가지를 매일 14일 동안 하세요. 14일째가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일찍 일어나거나 읽거나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증거야말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작은 변화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변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미세한 선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완전히 변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를 테니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3년 후 여러분은 오늘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거울을 보며 자신과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보게 될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집중해 주셔서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각 개념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채널에 각 개념을 다룬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내일 당장 시작할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계속 봐오셨다면 이미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적어주세요. 독서를 더 하게 되었나요? 일찍 일어나나요? 운동을 시작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채널이 성장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현재에 존재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으십시오. 길을 따르십시오.